오늘도 속토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비유하는 이론으로 유명하신 김 박사님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은 컴퓨터에 비유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인간의 모든 사고 과정을 이해할 수 있죠. 오,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박사님, 왜 사람들은 슬픈 영화를 보고 울까요? 그것을 컴퓨터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요? 그건 설명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소설이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건 컴퓨터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그거요? 그건 더 설명이 안 되는데. 그게 참 어렵네요? 박사님, 장난하... 무인 스타일. 주제 3번 보겠습니다. 구조 먼저 잡아볼까요? 네, 글의 구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어본 친구들은 선생님, 문제점이 뭐고 해결책이 뭔데요? 이거 그런 구조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건 A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 역시 B라는 이론,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A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해결책 B에서 플러스를 찾아내서 이 A란 이론의 결함이나 한계를 B로 극복해보자 라는 방식의 글쓰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어법적인 건데 굉장한 자리에 수일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문적으로 동격 구문이 나오는데요. 이 동격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동격과는 약간 다른데요. 앞에 나온 문장 전체를 컴마를 찍고 그 다음에 명사 하나로 설명하는 그런 형식의 동격이 되겠습니다. 무인 스타일. 쌤이 글을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기억나나요? 워낙 다양한 걸 좋아하시니까 글에 나온 문맥적으로 같은 말을 찾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여러 가지를 물론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글의 흐름을 문맥에 따라서 읽어가면서 어떤 표현이 이 표현과 동일한 것인지, 다시 말해 같은 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반대편에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단순하지 않으면 이 전체 7, 8개 문장을 내 머릿속에 한 문장으로 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인 스타일. 이번에도 글을 읽으면서 어떤 것이 A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이 B에 해당하는 것인지 나누어 가면서 글을 읽어 내려갈게요. The reliance on the computer. 여기서 reliance는 의존이란 뜻이죠. 그래서 컴퓨터의 의존은 as a model, 모델로서 for the operations of the human mind.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여기서 operation은 작용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작용을 위한 어떤 모델로서 컴퓨터의 의존은 컴퓨터를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한번 설명해 보겠다. 이런 식의 이론이 되겠어요. 이것이 may well prove, may도 아니고 may well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well의 기능이 중요한데 may는 원래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일 수도 있겠다라는 뭔가 약한 추측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조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well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이 표현을 통해서 그 가능성이 한층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ay 다음에 well이 붙었다? 그러면 분명히 동사할 것이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가장 그 뉘앙스를 살리는 해석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may well prove니까 여기서 prove to 동사 나오게 되면 to 동사로 판명나다, 투동사로 드러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해석을 하려고 봤더니 as 원급 비교가 나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첫 번째 as는 해석을 안 하고요. 두 번째 as를 만큼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도 물론 무이스타일 내에 강의가 있으니까요. 참고할 친구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may well prove to be limited. 여기까지 먼저 해석을 해보면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컴퓨터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 보고자 하는 이 의존이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As an earlier fascination with behaviorism. 여기서 earlier는 더 일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전의 매료, 매혹에 해당합니다.
fascination은 마음을 뺏기는 것을 의미해요. 자, 어디에 뺏겼냐면 behaviorism 하면 행동주의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정보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비유 이전에 행동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행동주의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이전에 매료되었었지만 한계가 드러나서 현재는 뭐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건 컴퓨터의 비유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limited란 표현 부정적인 표현이죠. 마이너스 체크 한번 해주시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Psychologist 심리학자들은요 have already 이미 begun 시작했답니다. 뭐 하기 시작했냐면 to recognize the flaws. 자, flaws는 결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결점을 recognize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점이란 단어 밑에 또한 마이너스 처리해줘야 되겠죠. 자, 뭐의 결점이냐면 보나마나 뭐겠어요? 그래요. 컴퓨터로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려는 그거죠. 인간의 컴퓨터의 비유의 결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지금 이 필자는 뭔가 부정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와, 진짜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 어떤 한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명이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그것에 더해 뒤에서 그러면 플러스의 개념이 나오지 않을까? 어떤 대안이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겁니다. 무인 스타일. 자, 뒤에 보시면 some, 여기서 some은요 some people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some people을 그냥 some으로 표현할 때 많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요 have turned to, 여기서 turn to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어디에 의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단어가 look to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컴퓨터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론, 여기에 한계를 느껴서 어디에 의존하기 시작했냐면 cultural anthropology, 문화 인류학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뭐로써? as a way, 방식으로서 또는 방법으로서. 자, over인지 뭐하는 방식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understanding the factors, 어떤 요인들을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어디에 있는 요인들이에요? outside any particular individual's brain.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outside는 뭐뭐 밖에란 뜻인데 그러니까 any, 모든 특정한 개인들의 뇌 밖에 있는 그런 요인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어디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cultural anthropology, 문화 인류학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help the individual make sense out of the world. 여기까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수일치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먼저 어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 요 문장 이해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that부터 world까지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절입니다. 다시 말해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앞에 나온 어떤 명사를 수식하고 있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브레인인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팩털스인지 헷갈리네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의미를 따지기 전에 무엇을 수식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help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help에 단수 취급이 안 돼 있죠? 다시 말해 s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시 수식하는 것은 복수명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the factors를 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elp를 단수 취급하지 않은 겁니다. 요걸 수식한다고 보게 되면 이 help에다가 s를 붙여야 돼요. 다시 말해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대절안의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that은 the factors를 수식한다는 게 밝혀졌고요. help라는 준사역동사는 뒤에 나오는 the individual A라고 잡고 요 사이에 to가 생략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A가 투동사 하는 것을 돕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죠. 그러면 개인이 make sense, 이해하도록 돕는 거예요. 뭘 이해하냐면 out of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에서는 뇌 밖에 있는 어떤 요소를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컴퓨터가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뇌 밖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Others, 자, 다른 사람들은 이게 주어고요. Such as Jerome Bruner. 자, 누구와 같은 제롬 브루너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누군데 동격에 커마가 나오고 뒤에 또 제롬 브루너가 누군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는 이렇게 명사를 쓰고 또 한번 명사를 컴마를 찍고 두게 되면 앞뒤의 명사는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동격이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동격이죠. 명사 다음에 명사를 써서 두 명사가 같다라는 거고, 사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동격은 이게 아닙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창시자인 거죠. 인지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제롬 브루너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find 나옵니다. 이 find는요, think예요. think. 생각한다라는 건데, 이 think와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 find는 뭔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발견하고 알아내서 생각하게 된 거고, think는 그냥 전체적인 일반적인 생각을 의미합니다. 컴퓨터 애널로기, 컴퓨터 비유는요, carries, 수반한다는 거죠. with it 하면은 여기서 it은 앞에 나온 컴퓨터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요. 자, 컴퓨터 비유와 함께 수반을 하는데 뭘 수반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unfortunate shift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전환을 수반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부정적인 얘기죠. 그래서 unfortunate shift에다 마이너스 쳐주시고, 자, 그러면 이게 왜 부정적이라고 했는지 뒤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뒤를 보고 앞의 내용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from A to B라는 표현, A에서 B까지, 이것은 이 shift, 전환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from 다음에 A라고 놓으면 의미의 construction, 구성이죠. 의미의 구성에서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의미의 처리, 의미의 구성에서 의미의 처리로의 불행한 전환을 수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가 막힌 연결입니다. 사실은 이 의미의 구성이라는 말은 위에서 언급된 거의 결과인데 어떤 것의 결과일까요?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건 바로 문화 인류학이 강조된 이유, 즉 특정 개인의 뇌 바깥에 존재하는 그 요인들입니다. 그 요인들이 사실은 의미의 구성을 위한 것이죠. 맞죠? 하하하하하. 그렇습니다. The factors outside any particular individual's brain, 여기까지인데요. 물론 that부터 word까지가 이 factors를 수식하고 있지만 간략하게 여기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개인의 뇌 밖에 있는 요인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의 비유는 의미의 구성이 아니라 의미의 처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Bruno's Reflections, 브루노의 성찰은, 자, 어디에 대한 성찰이냐면 limit예요. 역시나 마이너스 처리. 리미트 나오자마자 얘는 뭐에 관한 거야? 당연히 컴퓨터랑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는 그 개념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the machine 모델은 A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모델의 한계점에 대한 브루너의 성찰은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leads him back to, 자, lead to는 뭐뭐로 이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back은 다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를 다시 어디로 이끄냐면 인본주의적인 강조로 이끈다는 거예요. 당연히 노란색이겠죠. 자, 어디에 강조인가요? On narrative and storytelling. 그렇죠.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에 대한 인본주의적 강조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다 형광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로써? As essential ingredient, 필수적인 요소로서. 자, in ing는 뭐뭐 하는데 또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지를 이해할 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동격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동격이에요. 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컴마를 찍고 명사를 쓰는 이런 형태인데, 그러면 앞에 나온 절의 내용을 뒤에서 이 명사 하나로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요 사이에 which is가 생략되었다고 봐도 되지만 그냥 하나로 절이라는 것을 명사 하나로 정리할 수 있구나. 뭘 통해서? 컴마 하나를 통해서. 무인 스타일. 자, 그래서 그 커마가 이거예요.
어떻게 앞문장을 요약하고 있냐면 A fascinating intellectual journey라고 돼 있어요. 매혹적인 지적인 여정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력 있는 지적 여정이 어떤 거냐면 머신 모델에서 humanistic emphasis,까지 매력적인 지적 여정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어떤 여정이냐면 that reveals 드러내는 여정인데요. both the power and limit 강점과 한계를 드러내는 of computers as guide 컴퓨터를 가이드로서 뭐에 대한 가이드? 방식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로서. 자,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alternative perspectives 하면 대안적 관점이란 뜻이고요. 어디에 대한 관점이냐? on human cognition, 인간의 인지에 대한 뭘 넘어선? beyond the computer model, 컴퓨터 모델을 넘어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alternative perspective에 무엇이 해당되는지 여러분 지금 다 알고 있겠죠? 지금부터 댓글 이벤트 하겠습니다. 요 alternative perspective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댓글에 달아주면 되겠어요.